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건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그 개념에 따라서 그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다 틀려졌다라는 사실을 학생 여러분들 아마 보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현대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7, 8세기의 신체 개념의 어떤 건강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안녕 상태를 더욱 중요시하는 생활 개념의 건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3대 건강보건 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험을 많이 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뭐라고 했었죠? 영세의 기대 여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 첫 번째가 평균 수명이고, 두 번째가 조 사망률, 즉 보통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즉 PMI 지수, 비례 사망 지수가 뭐라고 했었죠? 연간 50세 이후의 사망자 수에 대한 어떤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첫 번째, 이 건강 정진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건강 정진에 대한 어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건강 정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보건관리학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이 될 텐데 이 시간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즉 건강을 정진시킨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이런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생활 양식과 습관을 고쳐서 건강에 유익하게 바꾸는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한다? 건강정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있는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건강 행동의 개선을 통해서 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바로 건강정진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정진사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정진사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건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국민건강정진 사업의 내용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라든지 또 영양을 개선시킨다라든지 이렇게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건강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을 통해서 이런 국민 건강을 정진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뭐라고 한다? 바로 국민 건강 정진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 정진의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정진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9세기 같은 경우에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역학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한 감염 전파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추구한다라든지 또 이완율의 사망률 감소에는 사실은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완율이라는 것은 유사한 용어가 뭐냐면 유병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병률에는 크게 우리가 감소시키는 어떤 부분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20세기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우고 있는 건강정진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이런 건강정진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역학혁명의 시대다. 역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학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역자는 질병 역자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건강정진 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의료 전문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주민과 집단의 건강 관리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시키고 지역사회 환경이 건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실제 우리가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건강 문제 변화와 공중보건 사업, 즉 이 공중보건 환경은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어 왔는지를 한번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공중보건 환경도 그에 맞추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좀 감소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만연해가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감염성 질환 발생은 좀 감소되고 있고 반대로 비감염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당뇨, 그죠?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죠? 동맥경화라든지 이러한 비감염성 질환이 이 사망의 원인으로서 주된 내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지금은 코로나가 엄청난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지만 전체적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렇다. 그 다음에 사망률 감소로 그죠? 실질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다. 올해 그만 보더라도요. 그 2000 지금 21년도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 그 이 아이들이 최소 지금 그 요번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주 제일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다 보니까 실제 인구 노령화가 아주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노령화될수록 의료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이건 또 뭐가 같이 연결이 됩니까? 요것과 같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이가 많은 분, 연령층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면 우리는 국민건강보험 부담료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재정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보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질병의 단순한 어떤 치료뿐만 아니라 실제 예방 재활 등의 포괄적,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라는 내용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정진을 비롯해서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괄적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역할은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문제의 어떤 변화,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더욱이 현대에 있어서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의 조직이라든지 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해당되는 생리기능 등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제 질병이 발생이 된다. 즉 숙주, 여러분 호스트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숙주는 호스트고요. 병인 에이전트, 환경은 environment.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죠?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라고 우리가 이 클라크라는 이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삼원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원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요인, 숙주, 병인, 환경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했을 때, 그죠? 이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 존 고돈이라는 학자가 질병 혹은 유행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 존 고돈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이 지렛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질병 발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병원체, 즉 병인에 대한 내용, 호스트, 숙주에 대한 내용, environment, 즉 환경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 요인들이 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실제 이런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존 고던이라는 학자가 내세운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어떤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병원체 요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이 병원체라는 이 병인, 즉 이러한 우리가 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균은 외부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숙주에게 또 전파를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정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숙주로 침입이 가능해야 되고, 침입하고 난 다음에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과 전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병원체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숙주는 주로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숙주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해당되는 숙주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질병, 이런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행태, 그 숙주의 생활 습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또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체질적인 요인, 저항력에 대한 부분, 선천적, 후천적 저항력에 대한 부분, 현재 그 숙주의 건강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숙주 요인이고, 또 환경 요인은 여기 지렛대 원리라고 했죠.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저 배온체의 더 숙주 요인보다는 이러한 저항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배온체에 더 가깝게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면 질병이 노출이 되어서 발생이 될 테고,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하다고 했을 때는 질병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고던의 질병 혹은 유행의 발생 기준인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생물학적 그저 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적 환경 요인, 또 사회 경제적 환경 요인,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요 그림에 대한 내용들도 잘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